자,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이나믹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다이나믹 리스판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넣고 그 시스템에 대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출력이 이제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응답하고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동 제어에서 다루는 대상 시스템들을 이제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제 시스템 동작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 직접 제작하지 않고도 시스템의 이제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의 대부분은 주로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의 해석을 영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도구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를 사용하는 이제 용도가 바로 이런 자동 제어 시스템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플라스 변화는 주로 이제 시간 영역의 정보를 그 X 영역의 정보로 이제 바꿔주는 수학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거를 이제 S 영역으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복소수의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배웠긴 하시겠지만, 이제 복소수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된 제어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주로 이제 행렬이라든가 혹은 이제 벡터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선형 대수의 개념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 대수의 이제 개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자동제 시스템의 이제 수학적 모델링에 필요한 복소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 그다음에 이제 행렬, 그다음에 이제 벡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을 매트랩을 통해서 어떻게 설정해서 그 표현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복수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죠. 아마 뭐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다 까먹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아시더라도 한 번 정도 다시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복수수의 개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복수술은 우리가 이제 주로 여러분이 쓰고 있었던 수치적인 수는 주로 이제 뭐 1,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뭐 1, 뭐 혹은 마이너스 2, 뭐 아니면 뭐 분수로 나오는 2분의 1, 뭐 혹은 뭐 파이,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의 집합을 우리는 이제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실수.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우리 방정식 중에 x의 이제 제곱승이 만약에 이제 그 해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x의 제곱승 이꼬로 마이너스 1과 같은 수식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해라고 하는 거가 실수의 집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학적 집합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허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허수 집합, 뭐 허수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허수 집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수하고 그 다음에 허수를 두 개를 이제 플러스를 해서 복합적으로 두 개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복수수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수 집합, 복수수 이제 이렇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혹은 이제 복수수, 뭐 복수수 혹은 복수수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복수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복수수라고 하는 놈은 뭐다? 결국은 실수부하고 이제 허수부라고 하는 게 두 개가 플러스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리얼 파트,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자도 이제 실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R2를 따고, 이미지너리는 앞에 IM을 따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x하고 y라고 하는 값을, x하고 이제 y라는 값을 적용을 해서 각각 적용해서 복수수를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x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j 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j라고 하는 거는 허수부의 이제 j는 바로 이와 이제 같다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j의 제곱승은 결국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단에 이제 루트를 세워서 j는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기도 하더라. 요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쓰니까 잘 정립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복수수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앞자 실수부의 R2하고 이미지너리의 IM을 따서 R, E 그 다음에 이제 복수수의 Z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혹은 IM의 Z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X가 될 거고, 요게 이제 Y가 되겠죠. 그래서 Y와 X의 표현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표현 방법은 좀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수수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실수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에 부호만 반대로 하는 이제 공액복수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복수수인데 실수는 그대로고, 뒤에 이제 허수부에 극성이 반대인 형태를 취하는 거를 우리 이제 공액복수수다,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공액복수수는 바로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 취해서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복수수의 이제 복수수를 복수 평면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x좌표하고 y좌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x좌표를 뭐다? 리얼 파트 실수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을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교좌표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니까 이건 좀 알아놓고 뒤에서 다시 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X와 Y좌표 허수축과 실수축의 그 포인트를 하나를 이제 찍게 되죠. 요게 이제 좌표 복수수에 대한 해당 복수수에 대한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X와 Y점을 찍어서 그 해당하는 좌표를 표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표고요, X하고 Y좌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0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그죠? 긋고 그 다음에 밑으로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결국은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삼각형 높이, 밑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삼각형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크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우리 복수수의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리고 요 값은 이제 세타 각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너리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파트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 그 복소수에 대한 복수 평면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나 이런 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상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교좌표 X하고 Y에 대한 주로 이제 그 점으로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각이 있고요, 위상각, 세타. 그래서 복수수 Z의 극형식, 뭐 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때 우리가 X축하고 Y축에 대한 그러니까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절대값 크기를 기점으로 해서 각각을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니까, 여기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코사인, 수학에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사인. 그래서 R분의 여기가 X고요, Y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R분의 그 다음 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이고 요거는 사인으로 표현되겠죠. R하고 Y하고의 관계는 뭐다? 코사인, 아니 사인. 그 다음에 R하고 X하고의 관계는 코사인 관계를 갖죠.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R하고 X하고 코사인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원래는 뭐 R분의 X, 이게 이제 코사인, 코스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거를 이제 밑으로 보내서 X로 잡은 거고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수부와 실수부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제 복수수에다가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X는 X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Y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이 공통이니까 R을 빼내면 이렇게 이제 수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이제 사인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뭐를? 복수수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소수의 절대값과 평각, 세타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삼각형이니까 요거의 값은 뭐예요? 여기 이제 x하고 y를 가지고 요 이면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각은 이제 지금 R값하고 이제 X하고 Y가 있으니까 X하고 Y 값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T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타 값, 요 세타라고 이제 주어졌고 X하고 Y 값이 있으면 세타 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크탄젠트로 해서 X분의 Y 해서 요 평각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복수수를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형태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exponential j 세타는 코사인, 그 다음에 j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여기 이제 극성이 바뀌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풀면 코사인 방식으로 풀면 요 두 개는 그러니까 합쳐버리는 거죠. 요 두 개 다 플러스 하면 얘가 두 개가 합쳐지니까 2 코사인이 되는 거고, 얘들 두 개는 뭐예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2 코사인, 원래는 여기가 2 코사인이었습니다. 세타. 그리고 얘하고 얘가 두 개가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 근데 요 2자를 이쪽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이제 이렇게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이번에는 이제 얘 두 개를 날려야 하니까, 그죠? 이 두 개를 날려야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서 연산을 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붙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 코사인이 이번엔 날라가고 누구만 남아요? 이 j의 사인 세타가 이제 남겠죠. 그리고 2의 j의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겠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면 이 j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자주 볼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복수수의 극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이제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앞전에 우리가 봤던 사인과 코사인 어디 있죠? 2-4 여기 있죠. 사인과 코사인에다가 저 값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복수수는 이렇게 지수함수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지수함수 형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수의 관계들은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우리가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수의 연산법칙 중에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좀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어쨌거나 복수수는 덧셈, 이제 실수는 실수대로, 허수는 허수대로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허수는 허수대로 빼서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곱셈은 이제 우리가 얘를 분배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실수와 허수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복수수와 복수수가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뭐 상관없지만 요거하고 요 뒤에 있는 복수수가 곱해지면 제2의 뭐가 돼요? 승수, 그 다음에 y1, 그 다음에 y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앞전에 우리가 제2 승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y1, y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데 밑에다가 똑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취해져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다시 정리돼서 나오니까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공액복수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쉽게 계산이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액복수수를 이제 요 분수에서는 활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요 증명은 뒤에 잠깐 나오니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공액복수수의 연산법칙이 있습니다. 공액복수수는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수를 표현하고, 공액복수수는 위에다가 이제 물결 모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발을 표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액복수수의 연산은 덧셈은 그냥 각각 해도 각각 공액으로 한 다음에 더해도 된더라. 그 다음에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공액복수수를 취하고 빼도 되더라.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도 각각 처리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참고로만 보십시오. 우선은 이제 오일러 공식에 의한 복수수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값을 곱했다 그러면 요렇게 나온 거하고 이렇게 나온 거 두 가지를 곱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두 개가 곱이니까 이렇게 세타 값만 구하면 되겠더라. 지수함수 형식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각각. 그 다음에 나눗셈이죠. 나눗셈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앞에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세타 1에서 세타 1을 빼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극좌표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수의 연산법칙에 있어서 다음 나눗셈 정리를 정리해보자. 요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모에다가 공액복수수를 곱해라. 그래서 요거하고 이거 있었던 데다가 똑같은 밑에 분모의 거를 공액을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곱해주면 똑같은 거죠. 뭐 날리면. 그런 다음에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위에 또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하나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 부분을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복수수 형태로 나오고, 밑에는 뭐예요? 실수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앞전에 봤던 내용이니까 대입시켜 가지고 쓰면은 분모는 실수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수수를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극 형식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계산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복수수의 절대값을 구하면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 계산했더니 2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평각을 구해보자. 평각은 아까 세타는 탄젠트, 아까 탄젠트,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y 했더니 1의 루트 3 이렇게 루트 3이 나왔는데 이걸 계산했더니 60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죠? 극 형식으로, 복수수의 극 형식으로 표현하면 r이 2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60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쭉 훑어만 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복수수에 대한 그러면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고 하는 걸 잠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수수가 Z가 있고요. Z1번, 그 다음에 Z2번 이렇게 이제 복수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공액 복수수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복수수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DISP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상수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서 화면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변수, 상수가 아니고 변수요. 변수 DISP라고 하는 건 이제 변수. 요 x에 대한 변수의 내용을 그 출력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로 텍스트가 이제 출력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 그 다음에 스트링 str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 뒤에 입력된 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입력되어 있는 거를 문자열로 해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disp하고 그 다음에 넘버 2 스티어라고 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각각의 사칙 연산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컨주게이트 극성이 바뀌었죠? 나머지는 연산을 수행하면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나 한 번 정도 활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고 했었죠. 앞전에 복소평면을 잠깐 살펴보고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쉬었다가 바로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좀 쉬도록 합시다.